예, 안녕하세요. GB스터디 길버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과 김래영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사면체 OABC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때 이제 O점, A점, B점, C점이 모두 다 이제 꼭지점을 좌표를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때 정사면체하고 이제 평면이 이것과 이제 만나서 생기는 어떤 새로운 도형이 생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평면 반열식이 나오면 대체로 이제 구와 이제 접하거나 아니면 또 구를 통과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정사면체를 통과하는 바람에 사각형 또는 삼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고요. 자, 이때 이제 t의 범위가 국한되면서 어떤 도형에 대해서 이제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 넓이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사형에 대한 넓이 공식을 역시 이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고3 이과 2등급 기준으로 2등급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많이 배우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이 직선이 뭐 L, 자, 그리고 M, 자, 그리고 N이라 하자. 자, 이때 이 간격이 뭐 1, 자, 그리고 이 간격이 또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때 저희가 이 평행한 세 직선에 평행하지 않는 어떤 직선을 긋게 되면 이제 선분이 이제 두 개가 생기거든요. AB 선분과 BC 선분이 이제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윤 선생님, 선분 AB와 선분 BC의 길이비가 어떻게 됩니까? 1대2가. 예, 역시 1대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이 문제에서는 평면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직선이 아니고 공간에서는 자, 이것을 이제 평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y 플러스 z는 자, 0이라는 평면이 있고 y 플러스 z가 2라는 평면, 자, 그리고 y 플러스 z가 1이라는 평면. 자, 이렇게 이제 세 개 평면이 존재하게 되면 이것의 법선 벡터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평행한 평면이 되는 것이고, 이때 어떤 선분이 직선이 선분 두 개를 만들게 된다면 그때 이것이 이제 B도 역시 2대1이 되지 않겠냐.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다음 두 번째. 자, 이거 역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많이 쓰는 개념인데, 이제 닮음이라는 개념입니다. 만약 밑에 있는 이제 두 직선이 이제 서로 이제 평행하고, 이때 이 아랫면의 길이가 t,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t마 3이라고 하겠습니다. t마 3. 그럼 전체 길이는 이제 3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전체 길이를 지금 3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자, 요 선분 AB하고 그다음에 이 선분 CD. 자, 선분 CD가 유미연 선생님, 선분 AB와 선분 CD의 B가 어떻게 되죠? 예, 3마틸의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 아랫변의 길이를 이제 K라고 둔다면 이 선분 AB는 K 곱하기 3분의 3마틸하고 이제 둘 수 있지 않나.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역시 나오는 공식이거든요. 중학교 때 이제 사다리꼴 이 공식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때 이 윗변의 길이가 A고 아랫변의 길이가 B고, 그때 이때 높이를 H라고 하자. 자, 이때 이 사각형의 넓이는 장준현 선생님 어떻게 되죠?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은 도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학교 때, 특히 이제 중2 때 배웠던 개념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네 번째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일단 정사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사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공식이 유명하기 때문에 김소연 선생님, 정사형 공식 어떻게 되죠? 예, S'은 S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타라는 것은 최민걸 선생님, 이 세타는 무엇을 뜻하죠? 예, 이면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면각을 이제 구하는 이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정선희 팀장님, 내적의 정의를 쓰게 되는데 내적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예, 두 벡터를 내적한 값은 크기 곱하기 그리고 이루는 각이다. 자, 특히 이때 이 A 벡터와 B 벡터가 법선 벡터가 된다면 이 세타가 바로 이면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내용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정사면체 하면 거의 이제 필수 공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때 정사면체에서 이면각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정사각형이니까 이것이 이제 높이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높이가 되고요. 자, 그때
이 각을 알파라고 부르게 된다면 그때 코사인 알파, 자 이것이 이제 정사면체 두 면이 이루는 이면각이 됩니다. 거의 암기에 가까울 정도로 외우고 있거든요. 코사인 알파가 이제 3분의 1이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여기서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지금 요 선분하고 그 다음에 저 요 직선, 자 얘는 뭐냐면 평면과 직선이 이룬 각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베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베타는 루트 3분의 1이다. 여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내용 가지고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정사면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정사면체가 이제 여기 꼭지점을 각각 이제 O점, A점, 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 B점, 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 C점, 자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때 Y 플러스 Z는 T라는 평면이 있는데, 이때 각 꼭지점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O점 같은 경우에는 0,0,0이니까 00을 대입하면 O점은 이제 T가 제로다. 자 마찬가지. 자 여기서 A점을 대입하겠습니다. A점 대입하면 3마 3이니까 T는 제로다. 자 마찬가지. 자 B를 대입합니다. 자 B를 대입하면 자 그때는 자 T가 자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XY에서 Y가 3이고 Z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제 T가 이제 3이 된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자 C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C를 대입하면 그때 4, 1을 대입하게 되니까 자 이제 T는 5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요것만 이제 꼭지점을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B고 얘가 이제 C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이거든요. O점하고 A점이 이제 T가 0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Y 플러스 Z가 0이라는 평면상에 이제 같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때 선분 OA를 따라서 YZ 평면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T를 따라서 T가 커질수록 점점 올라가다가 B가 3이 되는 순간에 이 평면이 여기를 이제 지나게 된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역시 영역이 똑같이 생깁니다. 선분 OA가 자 역시 Y가 제로일 때, T가 제로일 때 자 이 선분을 지나게 되고, 이때 점점 움직이면서 T가 5가 되는 순간 자 이게 C를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결국 여기에 자 이렇게 생긴 평행한 선분이 이제 교선으로 생길 것이다. 자 그때 이 길이가 T라고 한다면 자 이 길이는 3이라 볼 수 있다라는 이제 B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쪽에도 이제 동일하게 생기거든요. 이 아래쪽에도 역시 동일하게 선분 OA와 평행한 교선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때 역시 마찬가지 자 여기 길이를 T라고 둔다면 여기 길이는 5마 T라고 이제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를 이제 5로 본 거죠. 왜냐하면 C가 C점을 지날 때 T가 이제 5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자 이렇게 생긴 자 사다리꼴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근데 자 이 사다리꼴이 이제 따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와 같은 도형이 생기고, 이때 이 점을 각각 이제 PQRS 자 이렇게 이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Q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가 이제 T고 자 여기가 이제 3이기 때문에 자 이 길이는 자 3마 T가 됩니다. 자 3마 T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자 요 길이는 이 전체 길이의 3분의 3마 T, 즉 1마 3분의 T의 B를 가지거든요. 근데 이 정사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3루트이기 때문에 3루트를 곱하자. 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마 3분의 T 곱하기 이제 3루트이다. 자, 같은 방식으로 역시 얘는 1마 5분의 T. 자, 3루트이다. 자,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높이만 알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정사면체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분 OA의 중점을 잡고, 자 여기를 이제 M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B점에서 M으로 선분, 자 이와 같이 한번 그어보자. 자 그때 자 요 점을 이제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B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C입니다. 자 C가 되고, 이때 선분 PQ와 그 다음에 BM이 만나는 요 교점이 존재하겠죠. 자, 이 교점을 X라 부릅니다. 역시 MC와 그 다음에 지금 만난 저 요 교점, 자 여기를 RS의 교점을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것들이 어디에 생기냐면 역시 닮음이기 때문에 이게 중점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기가 이제 X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가 이제 Y가 되지 않겠냐. 자 그래서 X, Y를 이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자 X는 이쪽에 이제 생기게 되죠. 자 Y도 역시 이쪽에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제 선분 하나 긋고, 자 이때 각을 여기를 이제 알파라고 부르겠습니다.
알파. 그렇다면 선분 mx는 자, 여기가 이제 높이가 되거든요. 역시 닮음에 의해서 이 전체가 3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이는 이제 3분의 t가 된다. 자, 그래서 얘는 3분의 t배가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이제 무엇의 3분의 t배가 되냐면 정삼각형 높이의 3분의 t배가 되거든요. 따라서 정삼각형 높이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3루트이기 때문에 3루트2에다가 이제 2분의 루트 3을 곱해갖고 계산해주면 2분의 3루트 6이 되겠죠. 자, 2분의 3루트 6의 3분의 t배다. 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 mi 길이 역시 2분의 3루트 6, 5분의 t다. 자, 라고 둘 수 있고요. 그때 자, 이 길이를 이제 x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코사인 법칙은 x제곱은 자, 그리고 자, 여기서 그냥 x라고 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2분의 3루트 6 곱하기 t, 이 중학교 때에도 많이 쓰는 방식인데 최대 공약수가 있으면 최대 공약수를 묶어놓고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2분의 3루트 6t 곱하기 x라고 하자. 2분의 3루트 6t가 전부 다 최대 공약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를 이렇게 간단히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x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5분의 1이다. 그리고 여기가 알파다. 이 상태에서 계산하는 것이 좀 더 계산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제곱 9분의 1, 25분의 1.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 그리고 5분의 1. 자, 그리고 코사인 알파가 되는데 좀 전에 코사인 알파는 이제 3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코사인 알파는 3분의 1.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정리하게 된다면 자, 225분의 자, 그럼 24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는 15분의 2루트 6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 여기에 x의 15분의 2루트 6을 마주 곱하게 된다면 자, 이 길이는 이제 5분의 6이다. 자, 그래서 이제 높이가 5분의 6t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5분의 6t. 자, 얘가 나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제 또 구해줘야 될 게 하나가 이제 정사형의 넓이가 25분의 66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 이물체의 넓이가 25분의 66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물체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대목이 필요합니다. y 플러스 z는 t라는 평면은 법선 베타가 0, 1, 1 벡터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이제 xy 평면, 즉 z는 0입니다. 자, z는 0 평면은 0, 0, 1이 됩니다. 자, 이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 자, 이것의 값은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루트 2. 자, 그리고 자, 1. 자, 그리고 내적 1. 자, 이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S'은 S 코사인 세타. 이 공식을 쓰게 된다면 원래 물체인 S는 지금 주어진 값보다 루트 2배가 많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S는 25분의 66 루트 2가 될 것이다. 자, 얘가 되고 결국에는 지금 구한 이 사다리꼴, 자, 이 넓이가 이제 25분의 66 루트이니까 이제 사다리꼴 공식만 쓰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 자, 그리고 자, 이거 둘을 합치게 된다면 2-15분의 8t. 자, 그리고 3루트 2. 자, 까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높이. 자, 방금 구했습니다. 5분의 6t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곱한 값이 25분의 66. 자, 루트 2가 될 것이다. 그럼 이것을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2-15분의 8t 곱하기 t는 자, 그리고 얘가 이제 15분의 자, 22로 이제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t의 범위가 이제 0과 2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t는 자, 1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정답은 자, t가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범위가 이제 t의 범위가 이제 0과 2 사이에 국한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거든요. t가 0부터 3까지는 계속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3이 되는 순간 여기에 도착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이 되는 순간 B점에 도착하지만 OA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기 도착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 이제 또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t의 범위가 얘가 0과 2 사이다라고 존재하지 않으면 자, 그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t의 범위가 만약 3부터 5 사이다라고 한다면 이등변 삼각형까지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1등급 학생들 기준으로는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좀 사회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우를 나눠서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t의 범위가 0과 3 사이에서는 사다리꼴, 자, 그리고 3과 5 사이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되고, 뭐 필연적으로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자, 이쪽 부분을 이제 구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쪽에서 구하는 방식이 이제 코사인 베타는 루트 3분의 1이라는 이 식을 이용한다면 역시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한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길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삼각형, 여기서 삼각형이 이제 높이가 되지 않겠냐. 실제로 t에다가 t가 4가 될 때를 이제 계산해 보면 선분 BC의 중점이 여기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높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등급 학생 기준으로 설명했는데 3등급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중학교 내용이 좀 주가 되고 사실 이 고등학교 내용은 되게 이제 평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용만 딱 따진다면 요 내용들은 3등급에서 한 5등급 학생 정도가 어려움을 이제 못 느끼는 고정도 수준이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요 앞쪽 이 중학교와 연관된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등급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학교 기초 개념부터 끌어올려서 고등학교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제 일단 난이도 자체는 이제 저희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평면은 대체로 이제 구하고 만나는 문제가 좀 주를 이룹니다. 사실은 정사면체와 만나게 되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는 5 기준으로 한 4.5 정도가 될 것 같고 이제 빈도로 따진다면 역시 충분히 출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잘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게 좀 잘 안 나오는 문제가 나올 때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정사면체와 만나는 도형을 썼다라는 점에서 적어도 한 4 정도의 빈도로 출제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